7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대급 하락, 금리 등 영향, 금융위기 이후 최악 예고. 야, 진짜 이거는 기사 완전히 잘못된 기사예요. 이건 기사 완전히 잘못된 기사고요. 이 기사가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가지수 2008년 이후 최대 낙폭 예상. 야, 2008년 이후 최대 낙폭? 자, 주택시장 매수의 위축소, 급매 위주 거래. 이거는 뭐 맞는 이야기긴 하지. 이건 맞는 이야기긴 하고요.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서 하락폭 더 커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읽어가면서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께 짚어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희님께서 매매가격지수 아닌가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매매가격지수 발표가 있었고 그 전에 또 실거래가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거래가지수와 매매가격지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매매가격지수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을 갖다 도출해내는 것이 매매가격지수 동향이고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이란 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내는 것이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거래가 지수, 그럼 아포이님 이 실거래가 지수를 지금 이 기사가 잘못됐다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아포이님도 실거래가 지수로 통계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커다란 문제, 이 부분이 여기서 해답이 있습니다. 주택시장 매수 위축소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거 맞는 이야기라면서요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무엇이 문제냐. 지금 아포유에서도 직거래는 제외하고 실거래가 지수를 도출해내고 있어요. 왜냐? 직거래는 대체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하는 것으로서 직거래는 대체적으로 가족 간 거래 비율이 너무나도 높다. 가족 간 거래, 그러니까 증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 상속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증여세보다는 차라리 가족 간 거래, 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세금을 아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바로 가족 간 거래, 직거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 사태예요. 거래가 중단된 사태다 보니까 지금 증여성 거래, 직거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직거래량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원래 평균적으로 서울은 5,000건 정도, 월 평균 5,500건 정도가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5,000건이 1,000건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월달 거래량 전부 다 집계돼도 800건 넘기 힘들어요. 700건대가 나올 수 있을까 말까도 가늠하기 힘들어. 평소에 5,000건대에서 거래되던 게 갑자기 700건대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가족 간 거래는 일정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00건일 때 뭐 한 200건 정도가 증여성 거래가 나오는 것과 700건대에서 200건의 증여성 거래가 나오는 부분, 이걸 비교해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직거래 비율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 그러므로 인해서 직거래는 시세 대비해서 30% 정도 저렴하게 신고를 하잖아요.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실거래가 지수 통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거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30% 저렴하게 양도하는 거지. 그것도 양도세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더 낮출 수 있다면 낮추겠지. 50%든 70%든 하겠지. 하지만 세무서에서 가이드라인 30%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30% 정도 낮은 가격에 신고를 하는 게 직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왜곡 현상이 일단은 해당 통계에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 오류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 플러스 알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밑으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포유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이해가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포유의 이야기,
내가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단순하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 대화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게 된다면은 좀 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잘못되었다, 너무 과장되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남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걸 목적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큼 봄내님께서는 8월 90건 거래밖에 안 되는데 직거래가 24.4%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직거래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졌으니 과거로 따지면은 뭐 5%가 넘기 힘든 직거래 비율이 20%대까지 올라갔으니 이런 상황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지금 이 기사의 맹점이고요. 여기서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 지금 해당 지수, 여기서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 자, 7월 지수는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남은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기자도 알고 있는 거야. 변동 가능성? 근데 앞으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월초 되면은 월초에 짓게 되는 것은 하락을 그려가. 근데 이게 차기월, 1개월 신고 의무기일 1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는 하락 거래가 점점 올라가. 가격이 왜? 고가에 거래된 것들이 신고가 늦게 이루어지고 저가에 거래된 것들은 빨리빨리 신고를 해. 공인중개사에서. 왜? 공인중개사에서 고가에 거래된 물건들이 자꾸 등록이 되면은 거래하는데 부담이 생기거든요. 매도인들이 철회를 한다거나 뭐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고 저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빨리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 매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지금 감안하게 된다면 이 지수, 7월 지수는 아직 신뢰성이 반토막도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예상대로 2%대 또는 1%대 후반의 하락률이 나오더라도 2008년 12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게 된다. 이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거지. 일단 실거래 가격 지수의 문제점은 짚어주지 않고 직거래 비율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 두 번째,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대폭 감소합니다. 그런데 가정 자체를 예상대로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못된 기사죠. 조정현님께서 안 와. 부동산은 연건들도 아플 때 못해 먹겠다고 난리일 듯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영상은 커트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제가 공개로 돌릴 겁니다. 이건 이 기사는 해도 너무했잖아. 진짜. 이거 무슨 자, 실질적으로 하락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지금의 하락이 2019년도의 하락만큼도 나타나질 않았어.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 상반기 하락만큼도 나타나지는 않았어. 그게 팩트예요. 지금 한국 부동산원보다는 KB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 그런데 여기서 기사는 2008년 이후 최대 낙폭 예상을 갖다가 지금 겁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락론자들이 봤을 때는 신났다고 지금 아주 이걸 그런데 팩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가정과 예상대로 도출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게 예상대로란 말조차 말도 안 되고요. 지금까지 거래된 거 다 가져와 봐. 지금까지 역대 지수 단 한 번이라도 중간 발표와 최종 발표 간의 사이에서 최종 발표가 중간 지수 발표보다 떨어진 적이 있는지 지난 7년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오히려 집계가 다 마무리될수록 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예상대로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지금 2008년 12월 이후 최고로 많이 하락이다 하면서 기사를 갖다가 호도성 기사를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기사의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지죠. 일단 이러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올해 상반기 누적 하락률도 훌쩍 뛰어넘는 수치. 올해 상반기 누적 하락률보다 지금 하락폭이 더 크다. 이건 진짜 폭락성 기사지. 이거는 정말 엉터리 기사 중에서도 이런 엉터리 기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이상할 거야. 이상하면서도 이 기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기사를 객관적으로 비판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약간 오버성 기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기사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기사로 담은 것 자체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언론사가 클릭을 유도하려고 이런 기사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들킬 걸 거짓말 아니야 이거 지금 9월 말 되면은 7월 실거래가지 수 총 개가 나오는데 들통날 거짓말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헤럴드 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왜 낮추는지, 이런 기사들은 적어도 헤럴드 경제 데스크에서 차단해 주시길 한번 희망해 봅니다. 왜? 헤럴드 경제의 신뢰도를 위해서 말이죠.